지금 30대를 위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30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어갖고 솔직히 30대인 분 손 들어보세요. 30대다. 그럼 여기 그래 만으로 한 2번 곱하면 다 30대 되니까 자 30대가 됐건 혹은 30대가 아니건 우리 나이는 끊임없이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스피치를 배우러 오신 분 중에서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4세 되신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스피치를 배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결혼을 해서 남편이 니는 집에 있어라 살림이나 해라 그래서 살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이 60이 딱 되니까 자식들이 다 잘 돼서 자식들 잘 키웠답니다. 죽어라고 희생해서 키웠더니 자식들이 다 잘 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한 거예요. 니네는 잘 돼서 박사도 되고 다 잘 됐는데 그럼 나는 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60이 되니까 뭔가 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늦지 않았을 거야. 한번 배워볼까? 그랬더니 하나를 배워봤더니 배운 데서 뭔가 깨달음이 있더래요. 굉장히 재미가 나더래요. 또 하나 배워볼까? 그래서 문화센터에 있는 모든 전 과목을 수강했답니다. 그랬더니 101개를 수강을 했대요. 문화센터에 그렇게 과목이 많은가 봐. 그래서 나중에 배우다 배울 게 없어서 박스 포장하는 것까지 배웠대요. 근데 이 배운 얘기를 하니까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시냐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어디서? 101가지 배운 노하우를. 그래서 그걸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배우러 온 게 스피치다. 이렇게 배우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유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이 50만 됐으면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에 뭐가 포함되느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지금 현재부터 대학교 1학년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15년 지나면 박사 못 따는 과목이 세상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에 시작해도 65세에 박사 따는 거죠. 내가 50만 됐으면 얼마나 좋으냐. 지금 74시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85세를 만난 거지.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네 나이만 되면 말이야. 박사도 따겠다. 박사도. 여러분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삽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지 않아요? 제가 만난 많은 30대들이 늦었다고 얘기하는데 기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에는 35살 정도 되는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다 시집을 못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 20대부터 30대까지 10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의 마지막 폐해가 뭔지 알아요? 결혼을 못 하는 거지.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결혼을 못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저한테 와서 늘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동일해요. 원장님 있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뭐가 속상하냐. 제가 사실 돈 한 푼 없이 서울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직장 잡았어요. 그 직장 잡아서 10년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남은 거는 집도 없고요. 지금 35인데. 그리고 뭐 자동차가 뭐 제대로 된 게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없고요. 그 남자도 없고요. 뭐 엄청난 커리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살아보니까. 그리고 뭐 연봉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한 50대에서 내가 뭐가 돼야겠다라는 정확한 꿈도 너무 오래 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려졌고요. 꿈은 제일 정확할 때가 대학교 1학년 때가 제일 정확해요. 알죠? 왜냐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건지 자꾸 헷갈리고요.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가진 게 하나도 없을까요? 내 친구들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초라하다 생각하고 밑도 끝도 없이 나는 비정상인 것 같다. 나는 도대체 한 일이 뭐냐 이렇게 쓸쓸해 할 일이 아니라 한번 따져보자. 직장 생활한 지 얼마야? 25부터 했잖아요. 보통. 그죠? 여자들은 보통 그 정도 하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보통 27, 8부터 합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했어. 너 처음에 인턴으로 시작했다며. 그럼 그때는 80만 원이었잖아. 그 다음에 100만 원 받고 150 받고 200 받고 월급이 조금씩 올랐어. 그럼 이거저거 안 쓰고 산다 그래도 그 머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또 옷도 사고 가끔씩 구두도 신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쭉 저축해봤자 보험료 내고 뭐 내고 60만 원, 70만 원 저축하기 어렵잖아요. 그걸 네가 10년 동안 그것도 착실하게 안 까먹고 착실하게 중간에 5년에 한 번씩 중간정산해서 해외여행 가면 그것도 안 남어 이제. 근데 그것도 참은 거지. 죽기 살기 참아봤자 모을 수 있는 돈이 10년 착실하게 모으면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 서울에 월세 보증금 내기도 힘들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 이거 봐라. 정상이야. 왜 그걸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원래 저 좀 따라했어요. 젊을 때는 30대는 가난한 게 정상이다. 예, 나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줘야만 정상적인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되게 시골 사람입니다. 어디냐면 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19 154. 여기가 내 고향이에요. 나 엄청 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되게 성공한 거죠. 지금도 증평 내려가면 막 프랭카드 붙이고 난리가 나요. 김미경 내려왔다고. 원래 촌이 다 아주 촌이 서정적이잖아. 프랭카드가 얼마나 서정적인 건데 장하다. 이거 붙여주면요 막 그냥 밑도 끝도 모르게 사명감이 올라와서 내가 증평을 빛내고 말겨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실제로 시골은요 막 박사 뭐 이런 거 장관 뭐 이런 소용없어. 텔레비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 게 시골은. 저는 원래 증평 사람 같은 남자를 좋아해요. 그냥 다 증평 사람 같은 남자라는 건 다 철물점집 아들 그 정도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 서울을 와봤더니 내 친구가 이래요. 미경아 너 이렇게 그러지 말고 되게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사귀어보라는 거야. 되게 좋대. 그래갖고 당시 내가 압구정동 오렌지족 4명을 만나러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가봤더니 아주 푸연 것들이 나와서 4명이 앉아있어. 꼭 전주부님 먹여서 키운 것들 같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요 부잣집 애들은 다 전주부님에게 키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4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호구조사라고 하잖아요. 미팅 나가면 아버지 뭐하냐 엄마 뭐하냐 그러는데 세상에 아버지 뭐하냐 물어보는데 아버지들 직업도 좋아. 아주 그냥 잘났어. 막 변호사 교수 막 디글디글해. 근데 내가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 돼지 키운다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내가 그냥 농장한다 살짝 뻥쳐줬어요. 농장한다고 돼지지만 엄마는 뭐하냐 그랬더니 엄마들도 그렇게 대단해. 저기 뭐야 엄마가 전업주부인데도 이화여대 나왔다 그래가 나 깜짝 놀랐어요. 아우 서울은 이상하다. 자꾸 밥을 해도 이화여대 나오네. 응? 증평에는 대부분 다 국졸인데 사실 우리 엄마 또래 친구들 증평 다 국졸이었어요. 대부분 다 초등학교 졸업 어머니들 다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또 하나 놀란 건 뭐냐 하면은 되게 부잣집 남자애들이 말이야 이렇게 스키 있잖아요. 우리 때는 용평 스키장밖에 없어서 되게 부잣집 애들만 스키를 타러 다녔어요. 근데 당시 자가용을 이렇게 학교 몰고 와서 스키 캐리어에 스키를 매달고 여자애들을 탁 태우고 용평 스키장을 가는 거야. 너무 부럽지. 그때 내가 고민한 거예요. 저 뒤에 탈 거냐 말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더러워서 안 타기로 했어요. 내가 남자 뒤에 매달려 스키를 타러 가느니 내가 좀 늦어도 내 돈으로 차 사서 내가 스키 사서 내가 배우러 간다. 그렇게 결심한 이후 내가 몇 년 후에 스키장을 가게 됐을까요? 내 돈으로. 내가 스키장 처음 가는 날 눈물이 나왔거든. 보니까 내가 산 차요. 내가 이 차 사느냐고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 그리고 이 스키 내가 샀어. 그리고 내 돈으로 배워. 부모 돈이 아니고. 내 돈으로 완벽히 자본주의 세상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20대 초반에 올라와갖고 죽기 살기 빠대면서 월급쟁이 생활 24만 원이 내 첫 월급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스키를 타러 가는 데까지 15년 걸렸어요. 좋더라고 35살 때. 눈물이 나오더라고. 이거 내 차다. 내 돈으로 샀다. 죽기 살기 배웠죠. 왜냐? 원래 내 돈 들어가면 뭐든지 죽기 살기 하게 돼 있어요. 부모 돈일 땐 그렇게 죽기 살기 안 해. 근데 스키 내가 걔네보다 훨씬 더 잘 타요. 나는 이게 자본주의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상적 자본주의 게임이에요. 편승하려고 그러지 말고 직접 부딪히라고. 나 처음 제가 집 산 날 좋아서 눈물이 너무나 나왔어요. 내가 30평 대 집으로 이사 간 날 우리 남편이랑 울면서 그랬어요. 막 여보 이 집에서 많이 본 건 우리 넷밖에 없다. 다 새 거요. 어서 많이 본 거는 우리 넷밖에 없고 다 새 거요. 싹 새로 사서 이사 갔잖아요. 집도 새고 커튼도 새고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직접.
돈 10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게 저력입니다. 이 힘으로 40대를 살고 이 힘으로 50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왜 30대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모은 5천만 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라고 내가 우리 직원에게 말해줬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히려 한국 남자들은 건강해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생계부양자로 길러졌잖아. 너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죽기 살기 살아. 이래서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지 알아. 참 착해 남자들. 근데 여자들은 이런 교육 못 받았죠. 너 남편이랑 자식 먹여 살리려면 죽기 살기 살아. 이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 혹시 남편이랑 자식을 먹여 살리는 이상한 팔자가 될까 봐 엄청 걱정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거는 잠깐이야. 이렇게 월급 150만 원으로 이 목걸이 이거 내 돈으로 샀어. 이거 나는 왜 내 돈으로 사야 돼? 나는 내 왜 월급으로만 살아야 돼? 언젠가는 멋진 남자가 나를 데려와서 내 생활을 바꿔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여자들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나는 이런 걸 불공정 거래라고 해요. 아니 자기 서울 올라와갖고 죽기 살기 직장 생활하면서 20대에 5천만 원 모은 건 그렇게 기특하고 대단한 일이면서 왜 남자 5천만 원 모은 건 왜 무시해요? 27살짜리 30살짜리 남자가 5천만 원 6천만 원 모은 게 정상이잖아. 그 남자도 내가 정상이면 그 남자도 정상이죠. 근데 왜 비정상 취급하고 어머 저 그래도 뭐 1, 2억은 있어야 전세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얘기해. 그럼 너는 왜 못했는데 너는? 그럼 가난한 남자는 장가도 못 가요? 이렇게 못된 여자들이 있어 세상에? 그렇게 못된 마음으로 무슨 엄마 노릇을 시작하려고 결혼을 해요? 문제 심각하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요 아주 남자들이 좋아 죽어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래갖고 막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김미경이 개념 탑재 강살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개념 있는 여자를 찾았었으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시작합시다. 두 생계부양자가 열심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일어나가면서 30대보다 나은 40, 40보다 나은 50, 그동안 뭐예요? 20년간 자본주의 사회와 싸워서 이기는 커리어가 있는 멋있는 부모로 살자고요. 이렇게 해야만 세상이 겁이 안 나요. 안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언젠가 60대에 굉장히 겁나는 세상을 한 번은 꼭 만나요. 기왕에 만나려면 기운 있고 쌩쌩할 때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아? 그래서 싸워서 이겨보는 게 좋지 않아? 그게 진짜 건강한 30대들이 분명히 해나갈 일이라는 거죠. 여성들만 저를 따라해서 보세요. 30대 여자들만 손 들어 봐봐요. 자, 선언해야 돼 우리. 불공정 거래 하지 말자. 목소리가 왜 줄어드는 거예요 도대체? 크게 얘기하지. 그렇게 해야만 더 멋진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 안에서, 일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지만 뭔가 분명히 이뤄낼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손이 되면 목표가 한계점이 없어요. 우리가 30대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내 직업, 내 직장에서 현재들 다들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이 치열하고 썩 쉽지가 않아요. 한 5년, 6년 싸우다 보면은 자기 꿈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꾸 걸려 넘어져요. 내 꿈에 내가 걸려 넘어져. 이거 해도 옳은 건가? 여름 휴가 때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쉬는 김에 좀 더 쉬면서 미래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살아도 오라? 여러분 나 이렇게 살아도 오라라는 질문은 열심히 산 사람이 해야 돼요. 열심히 안 산 사람일수록 내 삶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나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그래서 자꾸 드릴 말씀이 생각나. 저 부장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 저 사실 비전도 잘 모르겠고요. 열심히 7년 일해봤는데 돈도 별로 없고요. 정말 좀 쉬면서 너무 제 시간도 사실 없고요. 여러분 제 시간 너무나게 생활하는 직장인은요 직장생활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시간 가지면서 이렇게 영어도 좀 배우고. 영어는 왜 배워?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한국말로 정리가 안 되는 생각이 영어로 하면 정리가 되냐? 그래서 그냥 한 필리핀은 왜 이렇게 자주 가는 게 도대체? 호주 뭐 가갖고 좀 생각 좀 정리하고 1, 2년 쉬면서. 정말로 많은 30대들이 헤매다가 마지막 선택을 쉬는 걸로 선택해요. 그리고 가서 머리를 식힐 겸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죠. 원래 열심히 일한 사람은 되돌아볼 자신이 많지만 열심히 안 산 사람일수록 되돌아볼 자신이 없어갖고 되돌아보는데 한 이틀 쓰고 나머지 노는데 다 써요. 그리고 나서 월급 다 쓰고 와. 그 2, 3천 모은 거 다 쓰고 와. 한 1년 만에.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전부 다 못한 직장으로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커리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재충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재충전도 뛰면서 해야지 인정해주지, 완벽히 쉬면서 하면 재충전이 사회와 연결고리가 딱 맞지 않는 재충전을 할 때가 많아요. 잘못하면은 오히려 못한 직장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직장 저 직장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다가, 그런 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 다 같이 저 좀 따라했어요. 직업 객사. 내 꿈과는 너무 먼 이상한 곳에서 돌아가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30대는 일 안에서, 일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지만 뭔가 분명히 이뤄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5년, 6년, 7년 일하다가 갑자기 탁 목표를 상실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한 팀장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을 못 찾는 거예요. 요걸 꼭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무슨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 정신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저 좀 따라해 주십시오. 장인 정신.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도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장인 정신은 바로 이거예요. 손 좀 올려보세요. 이렇게 다 같이 손 올려봐. 자, 움직이는 손. 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움직이는 손. 자, 여러분 굉장히 이런 식으로 아주 어떤 어려운 손놀림이라도 5년에서 10년 움직이면 굉장히 잘 움직이는 손이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실컷 움직여. 너무너무 잘 움직여.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아주 잘 움직여. 그러면 여기서 목표를 상실하는 게 1차 목표 상실이야. 중요한 건 어디가 돼야 되냐? 생각하는 손이 되면 목표가 한계점이 없어요. 10명의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어. 되게 잘 만들었어. 손이 너무나 이게 손이 귀신같이 움직이면서 딱 만들었어. 여기서 끝나는 사람은 1차 목표에 갇혀요. 야,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 정도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도자기가 얼마짜리냐? 10,000원짜리예요. 그래서 그는 10,000원짜리 도자기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3명 되는 도공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만들어는 내가 열심히 멋지게 움직이는 손으로 잘 만든 도자기를 보고 어느 순간 깨달아요. 이거 문제 있다, 이 도자기. 요거보다 더 나을 수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손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더 좋은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1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 도자기를 만드는 순간 또 문제를 발견해. 요 도자기에 요거 문제 있어. 요거 더 잘할 수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는 100만 원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100만 원짜리 도자기를 보는 순간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거 또 문제 있네. 여러분, 이렇게 손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목표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29살 때 강연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서비스 강의 있잖아요. 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막 이러는 거 많이 했어요. 그때 그게 레드오션이에요. 여성 강사들의 레드오션. 거기에 갇히면 거기서 끝나요.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레드오션에 있으면 안 되겠다. 블루오션으로 옮겨가야지. 그 블루오션이 뭐냐면 여성 리더십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여자들에게 리더십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성 리더가 어디 있다고 여성 리더십 강의를 하네요. 실제로 여성 리더가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내가 여성 리더십 강의를 막 개척하면서 죽어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기업에서 여성 리더를 뽑는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탁 맞아 떨어졌죠. 여성 리더십 강의를 한참 하면서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강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를 만들어서 또 한 번 도약을 했죠. 그래서 많은 기업이 우리 회사가 개발하는 콘텐츠를 못 따라올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다 말렸어요. 혼자서 강의 안 하고 책 쓰면 거다 원장님 돈인데 왜 직원 월급 주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월급 주면서 가르쳐서 10년 후에 나한테 와서 원장님 연봉 안 올려주시면 저 딴 데 옮기려고요. 이렇게 협상하는 게 너무 앙탈스럽고 귀여워요. 내가 그런 사람을 10명, 20명을 키워냈다는 게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는 나 강의라는 직업을 통해서 생각하는 손으로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의 끝은 한계가 없어요. 완성은. 1차 목표에 갇히지 말고 계속 내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직업 객사가 아니고 내 직업 안에서 직업 진화를 이뤄가 나가는 거죠. 단계, 끝이 없는 직업 진화를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좀 따라했어요. 문제를 발견하자. 다 된 것 같은 내 직업 안에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장인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사람이 장인입니다. 모든 장인은 죽기 전날까지 내 도자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면서 자꾸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돌아가시는 거지. 근데 움직이는 손은 뭐예요? 10,000원짜리. 오예, 잘했다, 대단한데 이러고 가는 거지. 그래서 생각하는 손을 가지십시오. 내 직업 안에 생각하는 손을 가져야 끊임없이 목표 안에 갇히지 않고 직업이 나에게 주는 권태가 없이
그 직업 안에서 도전할 점을 계속 찾아가면서 직업 객사가 아니고 어디로 간다? 직업 진화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직장도 제발 이용, 활용, 애용 좀 하십시오. 직장을 완전히 학교로 만들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30대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저 좀 따라해요. 직장을 학교로 만들자. 자, 직장은 학교다. 아, 직장이 학교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개념이죠.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걔는 학교를 이상하게 못 다니는 애예요. 중3인데 학교를 못 댕겨. 왜냐면 졸려서 잠이 많아서 학교를 못 댕겨요. 7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막 아무리 울려도 막 7시 반까지 막 이러다가 드디어 깨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간신히 깨워서 이제 학교를 가면은 막 가기 싫은 걸 억지로 막 이러고 가고 걔를 중3이라서 그런 걸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가만히 봤더니만 회사도 이렇게 댕기는 사람이 있어. 가기 싫어 죽어. 어떻게 하면 회사를 안 다니나 진짜 막 30분 동안 엄마가 깨우면 엄마 막 짜증나. 엄마 몰라 짜증나 죽겠어 막 이러면서 아침에 막 몸을 비틀면서 일어나 갖고 직장에 나간단 말이죠. 뭘 배우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처음에 직장을 학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1시간 전에 학교에 얼마나 기자재가 좋아. 책상도 있지. 공부할 도구 완전히 도서관처럼 분위기 잡혀 있지. 좀 일찍 가지. 1시간 일찍 가갖고 탁 앉아갖고 공부를 쫙 열심히 하는 거지.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다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걔는요 학교를 최대한도 이용하고 애용하고 활용하는 데가 애가 돼서 무조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도 제발 이용, 활용, 애용 좀 하십시오. 그렇게 피해 다니지 말고. 몇 시간 일해주기로 했지? 8시간 오후에 8시 퇴근해야지 땡 이러지 좀 말고 직장을 애용, 일용, 활용하세요. 그걸 꼭 저녁 7시에 돈 주고 딴 데 찾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 안에서 좀 한번 해봐요. 좋은 게 많잖아요. 회사 가면은 회사에서 책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컴퓨터도 다 제대로 시스템대로 잘해주고 회사를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 일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나와갖고 회사에서 공부할 것들 다 챙겨서 하고 있고 무슨 일을 더 잘할 수 있나 하고 있고. 여러분 회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만 다 만점 받으면요 나중에 창업을 하건 뭐 하건 여러분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다 1등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김원길 대표라고 이 구두회사를 만드는 사장님이에요. 이분 중학교 졸업했어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얼른 서울에 올라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역 옆에 있는 구두 가게들 있잖아요. 옛날에 구두가 다 수공이었잖아요. 저한테 구두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밥만 먹여주세요.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구두를 그렇게 남보다 밤새도록 만든 거죠. 항상 남보다 2배 노력하기로 했대요. 남들이 8시간 근무하면 나는 직장이 학교이기 때문에 16시간 공부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공부였지 그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번 구두대회 나가볼 사람 명장대회 그러면 저요. 그러고 손 들어갖고 구두 명장대회 나가서 1등하고 오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직장을 직장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건 내 인생 공부를 하는 학교지.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두를 너무 잘 만들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영업을 못 하는 거야. 그 회사가. 백화점에 입점을 했는데 한 달에 600만 원밖에 못 판다고 그 백화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회사 그 매장이. 이분이 어떻게 했냐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했답니다. 사장님 저를 백화점으로 투입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점장하고 단판을 줬어요. 뭐라 그러냐. 한 달에 600만 원 올린 매출을 내가 1억까지 팔아보겠습니다. 한 달에. 그러면 안 쫓겨나도 되죠. 그러니까 점장이 코웃음 치면서 한번 해봐라.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메가폰을 잡고 골라골라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백화점에서 그 옛날에 쫓아가서 여성분들한테 막 굽실굽실 막 머리가 예쁘시네 온 걸 다 해서 막 꼬셔갖고 여성 고객들을 끌고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한 달에 1억을 넘게 팔았습니다.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직장 다니면서 뭘 배웠게요? 회계도 배웠고요. 영업도 배웠고요. 내가 직접 손 들어서 그리고 구두 만드는 것도 배웠고요. 나중에 그 구두 회사를 다니면서 구두 회사를 차리는 데 필요한 12과목을 마스터하니까 창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창업하고 싶으시면요. 그 회사에서 과목 마스터 좀 하고 나와서 창업 좀 해요. 그 직장 다닐 때 낙제 받는 애가 어떻게 창업을 해? 나오면 무조건 망하지. 그래서 창업할 때 보면요. 잘못 창업하는 사람은 술 마시다 창업하는 사람 있잖아. 들어와 못 다녀 이래서 그래서 술 마시다 창업하면요. 큰 술 마시게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서 필요한 12과목을 다 마스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와서 창업을 했고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굴지의 구두회사로 성공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분 회사에 가봤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벤츠를 한 대 샀어요. 그것도 뚜껑도 없는 차. 어디 갖다 쓰려고 그러냐. 아니, 어울리질 않아. 그분은 여전히 약간 이렇게 촌스러우시거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중요한 거 이분은 아직도 전세 살아요. 왜 전세 사냐고 그러는지 물어보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돈이 없대요. 그 돈 다 벌어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번 돈은 회사로 들어갈 돈이지 내 집 살 돈 아니에요. 나는 내 꿈이 회사로 들어가는 게 좋지 집으로 들어오는 건 별로예요. 나는 나중에 큰 부자 되면 집 살라 그러는데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전세로 살아요. 그런 분이 너무 멋있는 벤츠를 샀어요. 뚜껑도 안 달린 차. 이걸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라 하면은 자기 옛날에 서울 와서 연애할 때 여자를 꼬시려고 그러면은요. 야타를 못해서 못 꼬셨대 여자를. 차가 없어갖고. 그 평생의 한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 회사 다니는 직원들은 그걸 좀 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를 샀어요. 그 회사 공용차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누구 만난다고 사인하고 몰고 나갈 수 있어요. 그 차를.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분이 직장을 학교로 만들지 않았다면, 직장을 허술하게 다녔다면 그는 직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을 거고 그걸 통해서 창업할 수 없었을 거고 저는 우리 시대에 위대한 기업가가 위대한 직업인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회가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직장을 완전히 학교로 만들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직장이라는 데를 나의 능력을 주는 그냥 나는 소모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지금도 절대로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들 있잖아요. 30대, 40대 언제건 절대로 늦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 직업에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내 직업을 객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진화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진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일터를 뭘로 만들라 그랬어요? 학교로 만들으세요. 그래서 이용하시고 활용도 하시고 애용하셔서 직장에서 무슨 과목이 있나 면밀히 살펴보시고 직장 과목 12과목을 다 만점을 맞으신 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엄청 깁니다. 90까지 살아요. 90까지 직장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한 번은 창업을 하게 돼 있어요. 나이 50세건 55세건. 그때쯤에 여러분이 뭔가 내 인생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멋있게 하면서 살고자 했을 때는 그 실력을 완벽히 갖춘 사람이 꼭 되시라고. 그래서 인생에 하고 싶은 일을 또 10년, 15년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가 선한 영향력과 에너지가 돼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부추겨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 도와주고 하는데 에너지를 쓰다 가야죠. 사람은 태어나면 몸집이 작지만 50년, 60년 살다 보면 이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사람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나이 50이 되면 그 에너지가 차고 넘쳐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까지 되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괜찮은 직업인으로서 살다 가는 거죠.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30대가 기운차게 힘있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가난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룬 걸 자산이다 생각하고 더 많이 에너지를 불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